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긴급 발표. 100년 만에 최대 재앙 온다. 트럼프발 관세가 미국의 경제 거품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반발이 1930년대 미국의 관세에 대한 유럽의 관세 보복으로 터진 세계 경제공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미국의 금은 1조 달러인데 무려 36조 달러나 되는 빚을 영원히 갚지 못할 것이며 재산 거품 폭발과 미국 연방부채, 안전자산 급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의 주식, 달러, 집값, 채권 거품이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 샤메 법칙발 100% 경제 위기가 쏟아지며 섬찟합니다. 환자로 전락한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회스타임과 입지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무시 못해요. 자, 미국 긴급 발표 100년 만에 최대 재앙.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의 위기가 또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 100달러짜리 깜짝 놀랍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자, 미국 관세 전쟁. 왜 이게 무섭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됐을 때 과거 사례로 정말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 공황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경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저래버리니까 다른 나라도 아마 맞받아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어떻게 4%, 5%가 폭락을 합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미국 주식은 정말 유럽 주식과 더불어서 너무나 거품이 심해요. 지금 거품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쓰레기만 또 못한 상황이에요. 제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한번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 상호관세 폭탄에 뉴욕 증시 5년 내 최악이라고 나왔잖아요. 나스닥 6%까지 폭락. 자, 멕시코, 캐나다 보복. 지금 세계 보복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하자면 까라면 까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제 멕시코 미 자동차, 철강, 농축산 관세 부과 또 나오고 있고, 캐나다 미 자동차, 원유, 식품 관세 부과. 그러면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미국 관세 부과, 미국 모든 제품은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 미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선이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훨씬 높아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이미 환자입니다. 환자. 지금 솔직히 공산국가라 디폴트 선언을 안 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이미 디폴트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일부 AI나 이런 것들이 빛을 본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최대 70% 관세, 이제 한 50% 정도로 쳤죠. 불법 이민, 범죄, 마약까지 더 씌워져 가지고 중국은 정말로 코너에 몰렸어요. 광물 수출 제한, 농산물 등 관세 보복을 아마 할 거고요. 유한화 전략, 평가 계속 절하를 하면서 맞설 텐데, 그렇지만 결국은 자충수를 두는 꼴밖에 안 되고, 중국은 지금 부동산 침체까지 또 내수 침체까지 빠지면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튼 미국의 타격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유럽 보복, 트럼프 유로존 위협, 저쪽 무방국가까지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하는 행태 보세요. 세계 교역 침체 확실, 금융시장 변동성 높고 전쟁 등 위험 확산, 유로존 경제 1% 성장. 결국은 1930년대 똑같은 공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유럽에서 공언하고 있죠. 자, 미국 30년대 대공황과 똑같다. 한번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보고. 자, 미국 경제 위기와 세계 경제 공황 딱 거의 100년 좀 안 되긴 하지만 100년이라고 생각하고, 자, 대공황 1930년대 미국 스무트 홀리법 59%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미국이. 미국 관세 유럽이 맞대응을 했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번졌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 모아진 게 공황이라고 보면 돼요.
25년 미국 관세, 유럽, 중국 보복 경제 공간과 너무나 닮았어요. 지금 딱 100년 만에. 이제 위기 보실까요? 3대 위기. 금리 인상. 항상 금리가 인상된다면 인하할 때 경제 위기 터졌어요. 대출 증가, 부동산 거품 이런 거품들이 같이 합해지는 거죠. 금융 거품. 미국은요, 금융이 너무나 거품이 심해요.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비생산적인 것들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요. 성장하고도 무관한 것들. 경제 위기 공통점. 자, 3대 위기 요인 플러스 금융 거품 폭발.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워렌 버핏이나 세계적 석학들은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 PR 규모나 이런 걸 따지면 너무 지금 심각해요. 1단계 트럼프 보호무역 과도한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이해는 가요. 지금 너무나 큰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방법으로는 오히려 역효과. 자, 2단계 G5, G7, G9, G20과도 미국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3단계 자산 거품 폭발하고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제 글로벌 대공황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미국 국가부도 자,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채무가 36조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금 많으니까 에이 뭐 좋겠지. 또 기축국가니까 찍어내겠지. 이거는 정말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기축국가라서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까? 오히려 한 번 더 터지면요 이제 미국은 끝장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미국은 완전 붕괴돼 버릴 수가 있다고요. 뭐 핵이 있고 재래식 무기가 있으니까 압도한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국은 다른 나라 조종 못해요. 왜? 핵이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미국은 중국 조종 못하고요. 심지어는 파키스탄, 북한도 조종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어차피 핵이라는 것은 국내에 터뜨려도요 전 세계 멸망이에요. 핵전쟁이 멸망이 아니라 핵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나라에다가 자폭을 해도 이게 버섯구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우주를 이 지구를 감싸 안을 거고 대기권을. 그런 다음에 죽음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고 어떤 그 과정을 겪어요. 지구에 가지고 있는 일부의 핵만 터뜨려도. 전쟁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미국이 그걸 컨트롤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자유 우방 국가의 지킴이니까. 근데 심각한 건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무 규모가 125% 역사상 최고 위험수이고 무려 36조 3천억 달러 1년에 3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만 되면 미국이 망하네 마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자 30억 달러 생각해 보세요. GDP 150%는 이미 파산이야. 심각성, 강력한 경제와 화폐를 가진 나라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미국 경제 성장, 자 보시면 채권, 주가, 달러, 얘가 말도 못하게 거품이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몇십 배 정도는 심각할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주가가 높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암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자국 보호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변수가 많아서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트럼프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일침을 놓고 있어요. 해결 방안, 부채 해결, 성장을 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리거나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으로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전쟁도 이거 위험해요. 핵 때문에. 성장밖에 없는데 성장이 쉽나요? 자,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통한 부채 감소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과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려고 하니 그걸로 빚 갚으려고 하고 그걸로 발전시키려고 하니 되겠어요? 미국 국력을 활용해서 재원 차입하는 방법은 아주 안 좋죠. 왜? 빚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이제 기축국 통화인 달러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위험 요인 사실상 파산입니다. 보세요. 자산 거품이 폭발했어요. 주식, 다우나스닥, 채권, 미국 국채는 다 신고가예요. 자,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지금 보시면 21년이 우리나라는 거의 꼭지지만 미국은
또는 OECD는 지금도 신고가 찍고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요. 21년 이후에. 주식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학개미 부르짖던 사람들 올해 들어와가지고 쫄망하고 있어요. 쫄망.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나 급심한지 2000년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끔찍해요. 여기 연방부채 34조, 36조죠 정확하게는. 상업용 부동산은 또 공실 20%에 고점 대비 70% 폭락 위험성이 있고 지방은행은 상당히 위험해요. 미국도. 중국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이 뛰는 이유는 미국이 미국답지 못하게 거품이 심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보세요. 금, 주식, 부동산 워낙 지금 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뛰니까 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분기징조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금값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신고가 중에서 신고가죠. 그 다음에 미국, 자 여기 보면 CDS 프리미엄, 어우 지금 여기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지금 맞짱 뜨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와 여기 지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35조 13억 달러에서 36조로 다시 올라왔고, 조금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면 56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항상 더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금 다 팔아봤자 1조 달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뭘 팔아요 미국이? 다른 자본? 땅을 팔아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핵으로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다 죽는데? 미국 자산거품 긴급 발표. 미국은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주식 버블, 집값 버블, 달러 버블, 하나 더 있어요. 채권 버블.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착각을 했던 이런 것들 거품이 너무 심각해요. 미국 주식 거품, 실적도 별로 없으면서 주가만 최고가. 반도체 AI 매도. 자, 나스닥 지금 7% 빠진 상황도 있었고, 미국 집값 거품 지금 신고가고, 매물도 지금 없이 계속 거품이 커지고 있어요. 달러 솔직히 얼마나 많이 찍어낸 줄 아세요? 달러는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원화보다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더 찍어냈는데도. 그게 바로 거품이죠. 자, 미국 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자, 미국 갖고 있는 총 금의 36배예요. 와, 달러 불신, 암호화폐, 금 대체, 이래서 이게 뛰는 거예요. 달러가 믿을 게 못 뛰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미국 자본주의 생산 부분 평균 수익성은 사상 최저예요. 생산이 살아나야 돼요.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자 12년, 23년 볼게요. 쭉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야 할 게 안 올라가고 쓸데없는 금융만 뛴 거야. 미국 비금융, 이게 뛰어야 하는데 비금융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제로예요.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쭉 지금 어때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수평이잖아요. 수평. 성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금융. 금융만, 쓸데없는 금융만 올라간 거예요. 돈 찍어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이익 증가분.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와, 지금 이익 증가분 보면 실질적으로 뛰어야 할 이 진한 파란색은 별로 안 뛰었고, 빨간색. 허구적 이윤이라고 하는데, 허구적 이익만 잔뜩 올라갔어요. 제조업과 관련 없는 정말 떠있는 이윤 추구, 이윤, 이것만 이렇게 올라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자동차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돈 찍어내 가지고 돈이 뛰고 또 달러 값이 뛰고,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국발 경제 위기를 6가지로 한번 찝어볼게요. 미국 자산이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게 가장 커. 주식, 달러, 채권 거품이 심해요. 그러니 지금 나스닥이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은 막 생길 거예요. 서학개미들 절대 붙지 마세요. 미국에. 그거 제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나스닥 연 3회 4% 폭락하면 경제위기도 온다 하는데 지금도 4%가 뭐예요? 아니 7%씩 6%씩 떨어진다는 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제위기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아시죠? 3가지.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 샤메 법칙. 이 3개가 지금 다 뭉쳤어요.
100% 경제위기 터졌을 때예요. 이게 다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무려 3개가 지금 뭉쳐 있다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는 걸 말하고 금리 인상 후 인하하는 단계에서 터져요. 미국 긴축 정책 이후에 터지는 거죠. 달러 강세와 금 강세, 이것도 좋은 징조가 아니죠. 킹달러. 금도 막 뛴다는 것은 달러를 못 믿겠다는 뜻이니까. 미국 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36조 달러. 자, 100% 경제위기 3가지.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물과 2년물 역전. 역전 후 경제위기가 터졌어요. 자, 10개월에서 22개월. 역전된 다음에 바로 터지진 않고 평균적으로 한 22개월 전후. 금리 인상 후 인하. 지금 인상 후 인하 단계 맞잖아요. 그때는 모든 나라가 취약해져요. 긴축 과정에서 너무 골맞던 게 인하 단계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 후 인하. 과거보다 기준금리를 이것도 처음에는 10%에서 내리면서 터졌고 5% 상황에서 내리면서 터졌고 2.5%에서 내리면서 터졌는데 이번에는 5%까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렸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점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터졌는데 이제는 올라가면서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더 이제 내려오는 단계라서 위험해요. 과거보다 기준금리 내려가면서 경제위기, 사례, 1, 2차 오일 쇼크, 중남미, 닷컴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다 그랬어요. 샤메 법칙,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 1년 최저치보다 0.5% 높으면 경제 침체하면서 경기 위기가 터졌는데 재밌는 사실은 10번 사례 중 9번이 경제 위기로 확대돼 버렸어요. 근데 이 샤메 법칙이 이번에 또 터진 거예요. 이 바로 실업률 문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3가지가 동시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면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경제 위기 터지는데. 근데 트럼프로 인해서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변수를 두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세계 국가별 부채를 같이 보자고요. 코로나 빚잔치, 거품, 물가, 금리 모든 국가가 위험합니다. 자, 연방부채 아까 36조 달러까지 올라갔죠. 자산거품 1위 국가예요. 그 중국, 미중 패권, 음모론, 부동산 빚더미, GDP 대비 300%. 중국도 만만치 않는 빚입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시속 게임이에요. 유럽, 주요국 금융부실, 물가 급등, 적자 확대. 일본, 부채 1,000조엔, GDP 대비 250%. 냉정하게 말하면 400% 정도 돼요. 일본, 특히 국가부채가 많습니다. 세계 1위죠, 1위. 다만 국가부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일본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걱정되는데 여튼 무서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 우리나라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240에서 50, 정확하게 말하면 270% 정도 됩니다. 중국보다는 약해도 상당히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나마 300을 안 넘어가는 것은 정부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이제 트럼프의 입, 시진핑의 입. 자, 이 두 나라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워렌 버핏 등 세계적 투자자들이 미국의 모든 투자에서 손을 뺀 상황입니다. 당장 경제위기가 안 터지겠지만 트럼프가 미국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